오늘 소개할 책은 이선재 씨가 쓴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나를 위한 일과 나를 위하는 일을 구분해서 회사에서 채워지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인 딴짓을 통해 해결하고 주체적, 능동적으로 인생을 살자는 책입니다. 지금은 40대만 돼도 명예퇴직의 칼날에 위협을 느낍니다. 평생 몸담은 직장에서 강제로 잘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럴 거면 뭐하러 내 인생을 회사에 바치며 보냈나는 후회만 남습니다. 하지만 평생 직장만 알던 직장인간이 회사를 떠난 후 다른 일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세심한 자기관리로 100세 이상 살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40, 5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회사를 떠나 수십 년의 세월을 홀로 서게 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 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사 일은 업무 시간에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직 나를 위하는 일을 하자고 노골적으로 제안합니다. 딱 6시까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이러한 의지를 강력하게 상징합니다. 저자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유람선과 서퍼의 예를 들어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유람선을 타고 편하고 쾌적하게 인생의 끝까지 항해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할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유람선장이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구명보트를 주며 이제부터 혼자 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 구명보트를 젓고 가느니 차라리 그 전에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겐 위협 요소로 보이는 것이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회사 일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상사나 오너의 눈치를 보고 본인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운 털이 박혀서 승진을 못하거나 잘릴까 봐 합니다. 만일 아버지가 억만장자거나 배우자가 부자여서 일을 그만두어도 먹고 살 걱정이 없다면 상사 눈치를 안 보고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 번째로 회사 일 이외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직접 해보기 전에는 내면에 어떤 능력이 숨어 있는지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책에 소개된 8명의 투 잡족들도 회사 일을 하면서 자유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결과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회사 일과 별개로 자유시간에 다른 일을 하며 즐거움과 경제적인 수익도 얻은 8명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데요.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버로 활동하는 회사원, 근무 외 시간에 10년 넘게 소설을 써서 인정을 받은 대기업 시스템 엔지니어, 개발자 출신으로 사람이 그리워서 와인바를 오픈했다는 직장인 등 우리가 본받으면 좋을 긍정적인 사례가 등장합니다. 이들처럼 회사 일과는 별도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현 직장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확실히 현명해 보입니다. 책에서 얘기한 대로 회사 일 이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수익이 날 정도로 한다는 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자칫하면 내 일에 몰두한 여파로 회사 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인지하고 있다면 회사 업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오해를 살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자도 본문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자 주장의 전제는 회사와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와 나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할까요? 회사와 나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회사 일을 하느라 내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정녕 어리석은 선택일까요? 회사 일에 내 시간을 투여해서 남보다 월등하게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연구를 하거나 나를 위한 일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은 본문에 소개된 투잡족들이 회사를 좋아하지만 다른 일을 하며 만족감을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회사를 좋아한다면서 왜 자유시간에 다른 일을 할까요? 회사를 좋아하고 그 일이 적성에 맞는다면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안에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찾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인물들은 일을 하면서 근무 시간과 자유 시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이 일이 맞나 의심하면서 다른 일을 기웃거리기보다는 본인 선택에 확신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력 질주할 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호 제과 명장이자 동네 빵집의 신화로 불리는 김영모 씨는 집이 유난히 가난했습니다. 그 때문에 마을 빵집에서 파는 빵을 보고 제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7살에 주방 보조로 제과업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그는 지방 빵집을 옮기며 기술을 배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배우고 연습한 덕분에 21살에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1982년에는 독립해서 본인의 이름을 낸 제과점을 창업했지만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이 가게 맞은편에 들어서는 바람에 정면 대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4번 신선한 빵을 만든다는 고집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프랜차이즈 빵집이 손을 들고 물러났습니다. 다들 기적이라고 했던 일입니다. 손님들을 위한 맛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김영모 씨는 하루 24시간 중 과연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을까요? 만일 김영모 씨가 젊은 시절 들어간 제과점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만 딱 끝내고 저녁에 본인이 좋아하는 다른 일을 찾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빵집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회사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따로 하기보다 처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가서 그 안에서 전력을 다해 나를 위한 일을 창조하면 어떨까요?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고 회사 일과 내 일이 화학 효과를 일으키면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자 이야기처럼 회사 일과 내 일의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회사 일이 내 적성에 맞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 없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경제적인 혜택이 클 경우, 회사가 포함된 업계 흐름이 거시적으로는 하향세를 그리는 경우, 사내에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명확히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구명보트를 받고 망망대해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나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선택해야 할지는 고민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소질이 없거나 비전이 없다면 물론 다른 일을 해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제 경험으로 보면 좋아하는 일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남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결국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더라도 남보다 못하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자의 주장에 찬성하기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그 수많은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본인만의 생각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이 책의 역할은 충분히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면서 책과 동행하는 남자 마인드 오프너는 물러가겠습니다.